손학비님 뭐 하세요? 오늘 영상에 차광막 영상을 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. 차광막 설치할 때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이렇게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놓으면은 안 돼요. 차광막이 두 가지네요, 종류가 또. 네. 아, 지금 차광막 할 때가 됐구나. 여름이 왔네요, 그쵸? 맞아요. 우리가 노숙하는 기준을 잡을 때 4월 5일 식목일이에요. 식목일 이전에는 혹시 날씨가 영하로도 떨어질 수가 있고 눈이 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식목일 기준으로 해서 노숙을 시작하라 권장해드리고 싶어요. 아, 그 집안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그 일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맞아요. 왜냐하면 한 번 또 밖으로 전부 다 내보냈다가 또다시 드리는 게 너무 일이기 때문에 힘들죠. 뭐 옥상이 있으신 분들은 옥상으로 다 올려야 될 것이고, 맞아요.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거리대에다가 다 내놓고 하시잖아요. 근데 식목일 기준이니까 이 영상이 다음 주 월요일이 아마 1일일 거예요, 그쵸? 얼추 맞죠. 네. 네네. 이 영상을 보시고 한 4일 정도 더 기다렸다가 4월 5일 기준으로 이제 내놓으셔도 되겠네요. 맞아요. 근데 4월 5일 지나서 영하 날씨가 오면 어떻게 해요?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. 지금 제가 24년 차인데요.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? 비밀이에요. 여러분, 한 몇십 년 봤는데 그런 적은 없답니다. 네, 믿고 내보내세요. 시청자님들이 대부분 아파트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시잖아요. 그런데 이제 4월 5일 지나서 베란다 거리대에 이렇게 쭉 노숙을 하고 싶다 생각하실 때는 이 아이들을 다 거기에다 내놓으시잖아요. 근데 지금 베란다에서 겨울 내내 있었던 아이를 갑자기 햇빛에 노출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? 빨갛게 물이 들죠. 까맣게 물이 들죠. 누룽지가 돼요. 누룽지가 된다는 거는 화상을 입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그 화상을 또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. 왜 화상을 입어요?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어린 아기들이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금방 얼굴이 까매지잖아요. 어린 아이나 이런 아이들이 겨울 내내 베란다에서 강한 햇빛을 안 받고 크고 있었잖아요. 창문에도 한번 걸러지고 그래서 직사광선이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런 아이들을 베란다 거리대에 바로 내면은 직사광선을 받잖아요. 그리고 또 날씨에 따라 소나기도 올 수도 있고, 소나기가 와서 이런 데 생장점에 물이 고여 있을 때 또 햇빛을 쫙 쪼이면 돋보기 역할을 해서 이 생장점이 까맣게 되죠. 그래서 항상 저희가 노숙하거나 거리대에 내보낼 때는 꼭 화상을 조심하셔야 돼요. 베란다에서 유리 안에다가 넣어놔서 항상 직사광선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.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는 전부 다 자외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베란다 안에다가 놓고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은 벌써 자외선이 차단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. 정말이요? 네. 제가 그래요? 수업 때 배웠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네. 베란다에서 아이들이 더 웃자랄 수도 있겠군요. 맞아요. 햇빛을 주는데도 웃자란다 싶으면은 저는 오늘 그건 또 처음 알았네요. 베란다 창문 유리 그 재질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. 싼 걸로 바꾸시던지. 또 사시에다가 또 어떤 분들은 필름도 입히잖아요. 그렇죠. 색깔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. 그러면은 또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끔 하려고 필름을 입히는데 그럴 경우에도 또 햇빛이 차단율이 높아져서 아이들이 웃자랄 수 있죠. 그렇죠. 그래서 요 아이들을 거리대나 노숙을 할 때 꼭 차광막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. 차광막을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. 부지런하셔야 돼요. 그 대신 요 아이를 하루에 1시간 내놨다 들였다. 그 다음날 또 1시간 10분 정도 내놨다 들였다. 아, 적응 시간을 주는 거네요. 근데 그건 굉장히 힘들겠죠. 그쵸. 하나도 아니고 그 많은 거를. 그렇죠. 그러니까 몸고생은 그만하시고 차광막을 이용하세요. 차광막 사용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. 차광막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. 여기도 두 가지가 있네요, 지금. 네,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. 이 아이는 지금 50%예요. 차단율이 50%라는 거죠? 그렇죠. 햇빛 차단율이 50%, 그러니까 추가율이 50%라는 거죠. 이 아이는 90%예요. 벌써 차이가 확 나네요.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버섯 농장에 새카맣게 이렇게 친 경우 보신 적 있죠? 네네. 그럴 때 쓰는 차광막이에요. 어떻게 90%인지 50%인지 알 수 있냐고요? 여기는 제가 손바닥을 비춰봤을 때 하얀 장갑이 보이죠? 망사네, 망사. 네, 요 정도는 50%. 네. 여기는 거의 안 보이죠? 그렇네요. 요런 경우에는 90%. 또 여기가 조직이 촘촘하잖아요. 네. 요런 아이들은 숫자가 높아요. 근데 숫자가 낮은 아이들은 이렇게
좀 이렇게 벌려져서 이렇게 조직이 좀 듬성듬성한 차각막은 숫자가 낮죠. 그러면 다육이는 차단을 몇 프로 된 걸 써야 돼요? 50% 정도 되는 걸 쓰는 게 참 좋아요. 아, 이런 이 망사 반스처럼 생긴 거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거죠? 맞아요. 거기에 또 반스가 나니까. 저는 이런 반스는 안 입는데. 요러한 요러한 용도의 요러한 요런 차각막을 사용하셔야 돼요. 아까 같이 그 90%로 된 차각막을 씌우면은 그늘 속에 넣는 거나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차각막 선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렇게 50% 된 차각막을 사용하세요. 또 차각막 설치할 때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어떤 분들은 이렇게 놓거든요. 이렇게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놓으면은 안 돼요. 햇빛이 여기까지 와서 50%가 걸러지니까 이 아이가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. 아, 너무 가까워서 또. 그렇죠. 그래서 이 차각막을 좀 들어야 돼요. 오케이. 이렇게 간격을 좀 띄워야 돼요. 다육이하고 차각막하고. 이게 몇 센치나 되죠? 30cm에서 50cm 정도 띄우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식물과 차각막을 꼭 띄워서 설치하세요. 위에 덮어주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되네요. 이렇게 덮어요? 네네. 예,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꼭 이렇게 좀 띄워주세요. 그러면 차광막을 뭐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뭐 24시간 계속 쳐야 되나요? 아니면 해만 있을 때 쳐야 되나요? 아니죠. 햇빛이 강할 때 보통 한여름에는 11시서부터 한 3, 4시까지 그렇게 쳐줘야 되고요. 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햇살을 받았을 때 아우 따가워 할 때부터 쳐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요령껏 계절 따라 차각막 씌워주는 시간을 이렇게 텀을 주시면 돼요. 그러면 날이 흐린 날은 차각막을 아예 안 쳐도 되겠네요. 그렇죠.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차각막을 걷어주시는 게 좋아요. 부지런해야 되네요. 부지런해야 돼요. 어느 누가 게으른 사람이 다육이를 키우기 좋다고 말했는지 참 궁금해요. 누가 그랬어요? 글쎄요. 어느 분이 그랬을까요?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, 여러분. 이 다육이 키울 때는 굉장히 부지런하셔야 돼요. 날씨에도 신경 써야 되고 온도에도 신경 써야 되고 통풍에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, 4월 5일부터 다육이를 밖으로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차광을 꼭 신경을 써야겠네요. 네, 이번 영상을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차광막 꼭 하시고 또 화상 입어가지고 뭐 사랑이 있네 없네. 그럼 이번 여름도 차광을 잘 하셔서 건강한 다육이로 힐링하세요.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. 수학비님 선물 주세요.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에요. 빅토리아, 수연, 환엽 백야, 레드 환타지아, 비안트 이렇게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이거 화분은 안 주나요? 이 화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 사용해야 돼요. 좋아요,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댓글 적어주시면 추첨해서 한 분께 이 아이를 보내드립니다. 댓글 많이 적어주세요. 네, 추첨 영상으로 이어집니다. 감사합니다.